전 변호사님, 근데 아까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보수 후보가 대선 주자로 보수의 대선 주자로 될 수 있고 그러면 승리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 아주 높아지죠. 아주 높아진다. 예. 근데 일단 윤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첫 번째, 두 번째,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은 이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, 그 지금요. 부분도,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후보를 어떻게 뽑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으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이 4명으로 압축을 하고 나머지 컷오프하겠다는 거잖아요. 예. 그 4명 하겠다는 것이 아주 재밌습니다. 1차에 4명을 1차에 통과시키는 4명을 거죠. 뽑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그 여론조사를 해서 4명으로 압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. 어허.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이 무당층 베이스 기반 조사, 이 갤럽에 보면 무당층 베이스 기반 조사가 묘하게 지난주부터 떴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요? 그럼 그전에는 김문수, 유승민, 한동훈,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쭉 라인업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. 예. 이걸 딱 집어넣어 보니까 유승민이 쑥 빠져버려요. 예. 그래서 김문수, 홍준표, 오세훈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나경원이 오늘 출정식을 했으니까 적어도 나경원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경쟁을 벌일 것이다. 예. 그렇게 되면 김문수, 홍준표, 오세훈, 나경원 예.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, 홍준표, 오세훈, 나경원이 왜? 만약에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한다면 4명이 될 수도 있다. 아마 예언하시는 거예요? 오세훈에게는 이제 명태균 리스크가 문제가 되겠죠.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묘하게요. 국민의힘에는 이번 조기 대선은 쉽게 말하면 배신자 트라우마 이게 다시 작용을 할 겁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당시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키우지는 않았으니까 김무성이 그렇게 배신자다 이런 말도 많지만 그보다 유승민이 배신자란 말이 많단 말이에요. 유승민이 직접 키우잖아요. 공천을 주고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될 때까지 직접 기원을 했잖아요. 그리고 동부에 공천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런데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 이래서 배신자 트라우마가 있어서 유승민은 지금 대구에는 출마도 못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상황,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.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동훈은 그러면 윤석열이 키운 사람이잖아요. 검찰총장 때도 3차장 지검장할 때 3차장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검장도 지내지 않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렸잖아요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선 1차 경선도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.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. 이게 이 배신자 프레임이요. 한동훈은 그냥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 트라우마가 아닙니다.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적폐청산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. 거기에다가 두 번째 지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어서 야권이 192석이나 가지도록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자 말자 이것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두 번째 담화가 있었을 때 드디어 윤석열이 내란을 잡아야겠다 이 소리까지 해버렸거든요. 전 변호사님 잠시만요. 저희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중요한 안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서 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의 지하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작업자가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 정도의 뉴스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연락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 변호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번 1차 경선에서 강하게 그런 부분이 배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고. 그래서 이번에 가령 한동훈, 유승민 두 분 다 한쪽은 윤석열에 대한 배신, 또 한쪽은 박근혜에 대한 배신.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. 이게 탄핵 트라우마인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그런 걸 뿌리치고 대권 후보가 되려고 용기를 내서 출정을 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. 이
나는 객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예. 내가 뭐 그 두 사람의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. 어쨌든 이번에 예. 여론조사가 50%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심도 아니 그렇고. 처음에는 여론조사 100%로 지금 이 아, 일차- 네 명만 그렇죠. 남겨 컷오프를 해요. 예, 1차는 그다음에 그렇죠. 이제 다시 그걸 2명으로 줄이고 최종으로 줄이고 한다는 건데. 예, 1차는 그때는 당시 일반 50% 이제 100%. 일반 예. 50%인데. 근데 그렇습니다. 지금 어느 누가 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재명과 특정 후보 이걸 예. 놓고 대입을 해서 보면 갤럽 같은 그 전화 면접 조사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한 50대 초반 이재명이 얻고 예. 여기는 한 30, 한 5%를 좀 넘어서는 그 정도란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고 이 나머지 4명이 이제 결선에 나가잖아요. 똘똘 뭉치게 되면 나는 이런 것을 쉽사리 이긴다고 봅니다. 그런데 예. 이게 또 하나 변수가 생겼죠. 그게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입니다. 전 변호사님, 예. 예. 저희가 한덕수 총리로 지금 가버리면, 예. 아니, 네 잠깐 한마디만 몇- 할게요. 예.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국가 원수끼리 전화 통화예요. 전 변호사님, 요건 후반부에 마지막에 꼭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